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유한양행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재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드리면서요. 너무나 차트적 관점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대 양봉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유한양행의 재료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재료 뭐 렉나자 이거 말고 뭐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 렉나자라는 이 약물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사실 사람들이 별로 막 크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1차 폐암 치료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 만들고 나서 10년 동안 못 만들었던 게 뭐예요? 이 폐암 1차 치료제입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타그리소를 만약에 제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타그리소. 자, 잘 봐봐요. 주식은 뭐죠, 여러분?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주식은 기대감. 자, 타그리소의 OS 데이터가 얼마입니까? 자,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요거 볼게요. 자, 타그리소를 1차 단독요법으로 투여한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환자가 암에 진행 없이 생존한 기간은 18.9개월로 1세대 치료제인 이레바, 티세바의 2배 가까이 연장됐다. 평균 전체 생존기간은 38.6개월로 1세대 치료제 31.8개월 대비 7개월간의 차이를 보였고 부작용도 1, 2세대 치료제 대비 더 순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타그리소는 기존 치료제 대비 생존기간을 늘리면서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약제라고 평가되고 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전체 생존 OS 데이터 얼마요? 38.6개월입니다. 그죠? 38.6개월. 자, 요 구간을 결과적으로 이 렉나자가 뛰어넘는다고 했을 때 과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어떨까요? 엄청날 겁니다. 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8조 시장, 9조 시장을 싸그리 잡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말이죠. 자, 렉나자 리브리반트의 OS 데이터는 얼마죠? 자, 지금 보면 유럽 종양학회 연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중앙추적 기간으로 자, 지금 OS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OS 데이터가 언제 나오냐면 이번 연도 상반기에 OS 데이터가 나옵니다. 언제? 유한양행 렉나자의 리브리반트가 뭐가 나온다? OS 값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타그리소 뛰어넘으면은 그 자체가 이미 게임 체인저로 끝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면은 자, 우리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 자, 중앙 추적 기간 22개월 시점, 무진행 생존 기간은 렉나 리브리반트 병원군이 23.7개월로 타그리소, 그러니까 중앙값이 23.7개월이고 최저가 19.1개월, 최고가 27.7개월로 중앙값이 23.7개월, 타그리소군의 16.6개월보다 약 7.1개월의 개선을 보였으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은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핵심이거든요. 암이 진행되지 않고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뭐요? 암의 진행 속도를 매우 늦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암의 진행 기간을 낮췄다라는 것 자체가 더 높은 OS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녹아있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른다라는 거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진행 생존 기간, 암의 진행 없이 생존한 기간 자체가 타그리스보다 7.1개월이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길었는데 이거에 대한 OS 데이터가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읽어보면 지금 타그리소가 그죠? 타그리소가 렉나자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 폐암 표적 치료제 타그리소 점유율 69%, 렉나자보다 처방 많은 이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렉나자가 언제 승인받았습니까? 24년도 8월 21일 승인받았죠. 자, 뭐요? 시장 침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침투 시간.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렉나자가 처방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 침투율을 계산했을 때
이 존슨앤존슨과 얀센에서 나온 데이터는 7조의 시장을 잡아먹겠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아직도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은 선 반영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가는 건 뭐다? 시장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장 상황 개선되고 수급만 개선되면 주가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이거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이번 주부터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앞쪽 볼게요. 자, 타그리소 보면 자, 밑에 내용. 자, 타그리소는 의료계에서 렉나자 대비 우선 처방이 더 자주 고려되는 약제로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당연하죠. 승인받은 지 4개월 된 약물이랑 과거 10년 동안 쓴 약물이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자, 일단 보면 첫 번째는 부작용의 발생 빈도이다. 타그리소는 드물게 심장 독성이 보고되나 렉나자의 말초 신경염 부작용에 대해서 비해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이 헬스조선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 렉나자를 까고 있어요. 그죠? 렉나자를 까고 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걸로 반박을 하자면은 결과적으로 타그리소가 뭐 렉나자를 잘 쓰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뭐 부작용의 측면 이런 부분을 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타그리소는요 뭐가 많아요? 내성이 생기기가 쉬워요.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약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성 발생 비율이 17%입니다. 타그리소는 17%, 렉나자류는 4%예요. 내성이 생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작용이 중요할지 내성에 대한 비율이 중요할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건 편파적으로 썼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또 아니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의료진들의 약제 사용 경험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그리소는 2015년 2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부국에 허가를 받았고 2018년도부터 1차 치료제로 승인되는 등 의사 처방 경험이 많은 약제이다. 의사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거 쓰는 거예요. 근데 봐봐. 야, 일단 1차 치료제로 렉나자가 바로 승인받았던 것에 대비해서 타그리소는 2025년도에는 2차 치료제, 2018년도에 돼서야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 승인받을 때조차부터도 뭐였다? 2차 치료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써왔던 경험 있는 약제를 사용하기 더 편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의 발생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말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바로 존슨앤존슨과 얀센이 뚫어내야 될 시장 침투율입니다. 이거는 얀센과 존슨앤존슨이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후속 약물 선택 가능성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타그리소나 렉나자를 1차 단독요법으로 사용했으나 내성이 생겨 치료에 실패할 경우 일반 항암화학 요법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일반 항암화학 요법엔 무진행 수용기간 최대 9개월로 9개월 안에 치료에 실패하면 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바꿔야 한다. 두 차례 치료에 실패하고 나면 환자도 기운이 많이 빠져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 치료 38개월을 사망하는 환자의 사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에 FDA는 단독요법으로 승인된 타그리소를 글로벌 표준 치료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가 등록 조건에 타그리소 치료에 실패한 환자라는 내용을 붙인다라는 내용인데 자 보면은 렉나자가 아직 단독요법으로는 식품의약품에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다 읽어보면은 자 그러나 렉나자는 1차 치료제로 사용한 환자의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렉나자가 왜? 단독요법으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저는 여기서 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자, 렉나자는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같이 병음상의 리브리반트, 얀센입니다. 사실 이 렉나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면 유한양행에 너무나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 존슨앤존슨과 얀센은 이 유한양행의 렉나자 효과가 정말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리브리반트를 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존슨앤존슨과 얀센에 돈 들어오는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면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 EGFR 돌연변이는 20번 리브리반트는 이 20번에만 반응하는데 이 20번은 환자 발생 비율이 5%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렉나자는 환자 발생 비율이 7, 80%, 그러니까 폐암 환자 중에 7, 80명은 100명 중에 렉나자를 써야지 치료가 되는 거고 100명 중에 5명만 리브리반트에 약물을 써야 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브리반트는 사실상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렉나자에 좀 빌부터 가는 격이죠. 왜? 100명 중에 5명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 임상으로 FDA 승인을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크게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리브리반트가 정맥주 사용이죠. 그 SC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번에 실패를 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얀센과 존슨앤존슨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어차피 렉나자 혼자 타그리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단독으로 FDA 임상을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해서 뭐예요? 통과시킬 거예요. 빠르게. 왜? 이미 병용 임상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패스트 트랙으로 가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렉나자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 유한양의 로열티는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가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계약 조건은 모르기 때문에 추측만 하는 거지만 앞으로 어떤 거를 보더라도 이미 무제한 생존 기간을 보더라도 이 OS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싸그리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가치를 선반영받아서 올라가면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 동의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상 OS 데이터가 상반기에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녹았을 때 급등이 나올 거고, 이미 시장에 녹아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수급 상황이 아직까지는 완벽히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자, 임상 시작일이 2020년도 9월, 그죠? 타그레 전체 생존 기간이 38.6개월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OS 중간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임상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상반기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장에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 OS 데이터에 대한 기대값으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간 버텨내야 되고, 분명한 건 세력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간 결과가 얼만큼 나왔는지 솔직히 알겠죠? 그죠? 회사와 가까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 결과 보고서가 있으니까 분명히 중간 값을 알 수가 있을 거라며 데이터가 취합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유럽 승인됐을 때 주가가 요만큼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거 더 갔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갔다고?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저는 근데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 이 가격대에서 한 달 반 동안 횡보하는 구간 동안 하락 후 장대 양봉, 하락 후 장대 양봉, 하락 후 양봉, 하락 후 양봉, 요거 자체가 뭐요? 털어주고 매집하고 털어주고 매집하고 털어주고 매집하고 털어주고 매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요? 앞에 구간 전체적인 물량을 흡수해주고 버팅기고 있다. 언제든지 장대 양봉의 가능성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거고, OS 데이터에 대한 기대값과 NCCN 권고요법, 지금 보면은 타그리소가 선호요법에서 권고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 유한영행의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NCCN 둘 다 권고요법에서 오히려 렉나자가 선호요법으로 등재가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우리가 요 부분이 지금 기사로 안 나오고 있는데 잘 찾아왔어요. 자, NCCN은 20일자 표준치료법 업데이트를 통해 비소세포 포함 치료 과정 중 EGFR 변이 발견 시 치료 권고에서 기존 타그리소 선호 문구를 제거, 렉나자 리브리반트와 동등한 수준으로 권장토록 했다. 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현 구간, 자, NCCN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이후 최후 업데이트 타그리소를 선호요법으로 명시한 것을 제거, 동등한 수준의 치료법으로 인정받았으며 전신 치료 완료 이전이라도 EGFR 변이 발견 시 병용요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전진 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OS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하면 이 타그리소가 같은 권고로 내려온 상태에서 렉나자 리브반트가 선호요법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 이 재료가 뜨기만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함께 내가 대응하고 싶다, 텔레그램만 들어와서 이러한 내용들 좀 같이 전달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9201 6329로 간단하게 유한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 관련돼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당연 텔레그램반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번? 010-9201 6329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유한양에 대한 이런 공부들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내용들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전부 다 받아가셔서 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너무나 이 정보가 없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거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텔레그램방 들어와봤자 뭐 있겠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섹터의 움직임 또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로봇주가 신년 들어서 강하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신년에 1월에 수급이 몰릴 종목들 이미 로봇 언급을 드린 상태에서 로봇주 전체적인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로봇주 말씀드린 종목도 거의 5일 만에 50%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오늘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런 신성 델타테크 눌림목 마이너스 1%에 우리가 지지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 델타테크 오늘만 하더라도 바닥에서 마이너스 1%대부터 지금 최고가는 14%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구간 같이 텔레그램에서 공부하고 대응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몇 번입니까? 010-9201 6329로 유한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IRA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2차전지. 아니 왜 바이오한데 2차전지 하냐?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입니다. 자, 요거 바이오 급등 나올 수 있는데 자, 왜냐하면 유한양이 누구 가지고 있어요? 유한화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 뭐예요? 원료의약품 CDMO예요. 엄청난 거거든. 캐파 증설까지 완료했고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오히려 렉나자 리리반트 올라가면서 이 생물보안법까지 뜬다. 어떻게 돼? 미친 폭등 나오는 거예요. 제2의 에코프로가 유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원료의약품과 CDMO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본다라는 건데 우리가 IRA 법안에서 리튬 관련주가 큰 수혜를 받았죠. 여러분 아시는 뭐 금양, 에코프로 또 누구예요? 하이드로 리튬 막 30배씩 올라갔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하나 뽑아 놓을 테니까 꼭 엄청난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하는 기법이나 아니면 앞으로 유한양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분석한 거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지 기법까지 받아가세요. 정리하자면 입장 방법 몇 번이죠? 010-9201 6329로 유한 입장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과 기법 자 이것도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